안녕하세요. 좀 시즌에 어울리게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진짜 갑자기 전화 왔어요. 밥 먹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해 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좀 시급하게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나오나요? 마이크도 괜찮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강의가 장애인식 개선 표현해 보세요.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한대요. 그러면 기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무지한 거를 바꿔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법으로는 정해져 있기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니와 현장에 가면은 아예 그냥 이 업종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계셔서 편차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론으로 1시간 동안 개념도 설명해야 되지, 유형도 설명해야 되지, 또 각각의 장애 유형에 맞는 에티켓도 안내해 드려야 되지. 근데 그거를 법으로는 1시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심지어 30분을 예약해 놓고 25분하고 질의응답을 받으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그거를 함축하고 엑기스만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딱 20분 들었는데 오늘 좀 인사이트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제일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라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장애와 장애에 대한 인식이요, 이해가 부정적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저만 보세요. 일단 키가 작죠? 외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바퀴 달린 의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불편하겠지. 사실입니다. 불편해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나와 다르다. 그런 다른 부분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부분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말풍선 한번 보세요. 장애인 아픈 거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다 아픈 줄 아세요. 우리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야죠. 병원에 계신 분들이 아픈 거고 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 아픈 거지. 휠체어를 타거나 우리 이성훈 선생님처럼 뭐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뭐 조현병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런 장애 유형 때문에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 아프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불편한 사람. 제가 동그라미 안 치고 세모로 해놨죠? 불편하죠? 늘 불편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려면은 휠체어를 타고 그냥 가면 되니까 편하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점검이다, 꺼져 있다, 그럼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갇히는 거죠, 이 5층에. 그런 식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무작정 부정적으로 볼만한 것은 아니다. 특히 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새빨갛게 X표 쳐놓은 것 중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혀를 차요. 그냥 우연하게 할머니들 지나가시다 보면은 그 좁은 순간기안에 그 할머니랑 저랑 있는데도 이래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깔고 나서 상대방을 안타깝게 보는 거니까 혀가 차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단연컨대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만한 것은 아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왜 이럴까? 앞에 설명한 거 그대로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남자가 여자 이해 못하죠? 잘. 여자가 남자 잘 이해 못하는 것처럼 장애인도 내가 관련된 장애가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천부당 만부당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의 수많은 경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인 많이 계신가요? 많지 않아요.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이름들 있으시죠? 뭐 성향이 I건 E건 간에 성향차에 따라서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이웃에도 많지 않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 이 공간에 와서 두세 분 만나서 그렇지 오늘 하루 종일 장애인분하고 소통할 기회도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장애는 나와 직접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왜 장애인식이 부족해? 왜 장애인이 부정적이야? 라고 서로 삿대질하고 갈등을 빚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지구상에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명도 장애인이 아닌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깐난데 얘기가 엄마 뱃속에서 뾰슝 하고 나왔어요. 이 친구가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을 수 없습니다. 성인으로 치면은 이걸 지체장애라고 해요. 육아와 보육과 교육을 통해서 뒤집기, 배밀기, 걸음마, 뜀박질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이내에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말을 하기 힘들죠. 어떻게 해요? 맘마, 아빠, 엄마 그러면서 조금씩 말을 튀죠. 성인으로 치면 말을 못하는 걸 뭐라고 하죠?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아이들이 화장실을 제 손으로 갈 수 있나요? 대부분 기저귀를 차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합니다. 성인으로 치면은 배변장애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지구상에서 태어났을 때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육아, 보육,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린이 청소년단에게 이르러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65세, 70대 연령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몸과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순 증가한 등록장애인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인구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인구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과반 가까이가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세요. 근데 이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의 강의에 앞서서 일리아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제를 공지를 띄우고 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이민정 측하고 어떻게 장애인식 개선하고 붙일 수 있을까? 황당무계하지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도 여기 몇 분 계시죠? 네, 다문화 가정도 몇 분 계세요? 가정의 그 부부 중에 한쪽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면은 아무래도 한국 문화와 언어에 불편함이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쪽에 이민자 가정과 함께 생활하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언어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어 장애인에 준하는 정책으로 고민을 해요. 정책 입안자들이. 예. 말을 못하는 게 아니지만 말하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럽거나 소통하는 데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발화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장애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도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몸이나 정신이 불편한 것만 가지고 장애인하고 딱 규정 지을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여러 가지 키워드를 띄워놨습니다만 그 기준을 통해서 양극단에서 넘치거나 부족한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입장이자 요즘 강의를 다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에요.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현빈, 손예진 이분들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무슨 말인가 싶죠? 보세요. 외모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극단의 상층부에 있어요. 그렇죠? 잘생기고 예뻐. 쉽게 나갈 수 있나요? 막 모자 쓰고 막 번거지 쓰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외출도 잘 못해요. 일상생활이 불편하대. 연예인은 장애인이에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배려와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지. 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지만 놀랍게도 장애인이란 말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최근에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미국보다 더 역사가 오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요새 후배 추천으로 그 고려시대 이야기를 판타지로 풀은 그 보보경심녀라는 드라마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아유, 이쁘더만요. 그걸 보고 있는데, 어저께 다 완주를 했어요. 그런 드라마를 보니까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은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때 당시에 불렀던 표현입니다. 장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장님은 장자가 장막이나 가로 박혀 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커튼에 들이대워져 있는 가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넘겨 들으세요. 또 하나, 앉은뱅이 들어보셨어요? 앉아있는 사람이죠, 그냥. 앉은. 뱅이는 골뱅이나 또아리 뜨는 그 다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귀머거리. 들어보셨나요? 귀를 먹을 수 있나요? 돼지 귀는 맛있죠? 근데 사람 귀는 먹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듣는 능력 있는 귀의 기능을 손실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 당시에 서구 의학의 지식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부르느냐?
그 사람 기준에 있어서 그 기능과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야, 너 장님이야, 너 안진뱅이야 이러면 뭐라고 하죠? 욕이라고 하죠. 장애인 비하라고 하죠. 그리고 국어사전 다 뒤져보면 뒤에 뭐라고 써있느냐, 뭐뭐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일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 보세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출범합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조선 총독부가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왜? 황국 신민으로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황제께서, 그러니까 우리 천황께서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그 거만한 생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관리했냐? 불황자, 불구자, 정신박약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인 최상부에 있죠. 조선인은 그 밑이에요. 그보다 몸이나 신체나 정신이 불편한 사람은 더 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분제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대하게 된 거죠. 그러한 개념들이 발전을 해서 일제가 몰려나간 다음부터 이제 다 애매해진 거예요. 왜? 이제는 독립적인 정부가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에다가 다친 사람도 있고, 또 불행한 역사지만 한국전쟁을 통해서 다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국민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안진뱅이 장님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만든 게 뭐냐면은 장애자 복지법, 신체 장애자 복지법이 80년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쁜 용어들이라고 이해했던 것들을 장애자라는 용어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장애자라고 해놨더니 88년, 86년도에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다 몰려오니까 장애자라는 표현을 묶어내기에 약간 존중의 의미가 떨어진다 해서 용어를 바꾼 게 바로 장애인입니다. 그런 개념들의 원천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 일리아 선생님도 계시지만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막 배 안에 흰 피부에 파란 눈의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들 다 신기한 사람으로 봤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평균 뭐 외모나 피부나 이런 걸 기준했을 때 장애가 있는 거죠. 사회생활하게 불편함이 있는. 요즘 위키드라는 영화 개봉한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휠체어도 있고 먼치킨이라고 해서 저신장 장애, 키 작은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하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피부가 초록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요. 장애인도 그 안에서 차별을 안 받아요. 오히려 주인공의 여동생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본인이 스스로 위축될 뿐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20, 30분 동안에 장애가 뭐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 바꾸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뭐냐? 자, 화면에 하나 크게 띄울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관점.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관점. 그거밖에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시작. 관점. 관점. 이 퍼스펙티브, 보는 관점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해서, 지팡이 짚고 다닌다고 해서,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미처 나한테 전달하지 못한 정보에 의해서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2024년 딱 하나의 인사이트, 장애와 관련된 인사이트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거고요. 자, 그건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제 개념적인 이론적인 얘기고, 이렇게 이야기만 쭉 늘어놓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뭔 얘기냐? 액션을 좀 해줘야 또 재밌거든요. 자, 머리 위로 기지개 한번 펴볼게요. 시작! 예, 화면 좀 전환해주세요. 화면 좀 전환해주세요. 다시 밑으로 손 내리고, 양쪽으로 팔 벌려, 시작! 예, 그리고 깍지 끼고 앞으로 쭉! 자, 이걸 왜 하느냐? 자, 화면을 바꿀 건데요. 예, 오른쪽에 있는 거. 확대를 한번 2번 해주세요. 확대, 이미지 확대를 2번, 아니, 위에 ESC 누르고, 예, 좋습니다. 자, 손가락 운동을 좀 할 건데요. 네. 여러분, 수어 아세요? 수어? 수어가 뭐예요? 손으로 하는 대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손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손으로 하는 대화인데, 수어는요, 표현이 수백만 가지예요. 어때요? 그냥 사람 말을 하는 것들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전달하려면 그런 용어들을 상대방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다, 내중에 내가 좀 덜 표현했다,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되겠죠. 외국어랑 똑같아요. 한국말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글자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 글자를 손가락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면 오류가 좀 줄어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말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편마비, 한쪽은 불편한데 한쪽은 움직일 수 있어요. 말은 못하는데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어때요? 소통하시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화하는 것만큼 편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이걸 알려줬어요. 우리 반한테 다 알려줬어요. 배우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이 친구 한 달 뒤에 저한테 손가락으로 라고 욕을 했어요. 그만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글자를 표현하는 표현 따라합니다. 지문자. 지문자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한번 오늘 이거 영상도 찍을 건데 아까 하는 삐 처리해 주실 거고, 예. 이거 영상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해서라도 한번 다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손을 쓰든 오른손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주로 쓰는 손을 이용하시면 돼요. 상대방한테 보여준다. 남이 앞에 있다라는 인상을 가지고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 한글 글자를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역입니다. 기역은 엄지와 검지를 편 상태로 손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됩니다. 이 손등을 앞으로요. 이성훈 선생님. 이렇게요? 그리고 손가락, 검지를 아래로. 이렇게요? 기역자 모양을 해서 검지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게 바로 기역이에요. 상대방이 봤을 때 기역인 거잖아요. 자, 쌍기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두 번 찔러줘요. 그냥. 두 번 찔러줘요. 의외로 간단해요. 그래서, 뭐, 김씨, 고씨, 강씨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 좀 빨리 갈게요. 니은은 어떻게 하느냐? 그 상태에서 90도 돌려줍니다. 그래서 니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네, 성훈씨 손등을 바깥쪽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검지가 평행으로 하고 엄지가 위로 가게 이게 니은입니다. 아셨죠? 남씨, 나씨 뭐 이런 부분들. 디귿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귿은 그 상태에서 검지를 접고 중지를 펴세요. 이게 디귿입니다. 도씨, 뭐 당씨 뭐 이런 사람들 쓰시면 되겠죠. 리을은 세 번째 손가락을 펴줍니다. 리을입니다. 이게 예, 라씨, 예, 롱 스테이크 할 때 리을이에요. 리을. 자, 미음 해보겠습니다. 미음은 앞으로 손을 쫙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검지 중지를 네모로 접어주세요. 예, 이게 미음이에요. 미음. 자, 뭐 마씨, 명씨, 우리 명태균 하면 안 되나? 명씨 이런 거 다 미음이에요. 자, 비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읍은 손바닥을 밖으로 내보이는 상태에서 엄지를 접어주세요. 예, 박씨, 뭐 배씨 이런 사람들. 자, 시옷을 해보겠습니다. V를 한 상태에서 밑으로 방향을 내려서 손등을 보여주세요. 손등을 보여주세요. 손등을. 이게 시옷입니다. 자, 쌍시옷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금방 익숙해지죠. 쌍비읍은 삐용삐용 앞으로 장풍 쌍디귿은 디귿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역부터 시옷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쉽죠? 예, 이거 갖고 제가 욕을 먹었어요. 자, 그럼 이응을 가겠습니다. 우리 이동학 이사장. 이응은 오케이 할 때 손 모양입니다. 오케이 할 때 손 모양. 동그라미. 오케이. 이게 이응입니다. 자음 이응이에요. 자, 지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읒이 약간 어렵습니다. 손가락 3개를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엄지, 검지, 중지를 펴서 손등을 바깥으로 보이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지읒이 됩니다. 지읒. 예. 장씨, 조씨. 예. 이런 게 지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읒은요. 그 상태에서 네 번째 손가락도 펴주세요. 더 어렵죠? 그래서 아까 손가락 운동을 시킨 거예요. 최씨, 차씨, 채씨 이런 사람들. 예.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가자, 착, 하죠, 기역. 진짜 어려운 건데요. 이거를 하면은 수어 통역사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치읓자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네 번째를 접어줍니다. 어려워요. 예,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이게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카메라 할 때 기역, 코카콜라 할 때 기역. 이게 이렇게 돼요. 어렵죠? 자, 디귿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귿은 아까 디귿에서, 예, 네 번째 손가락을 하나 더 내려서 중지에 붙여주세요. 이게 티귿입니다. 티귿. 태씨, 타씨, 탁씨. 예? 됐죠? 자, 아자차카, 파. 피읍은 아까 비읍 있는 상태에서 네 손가락을 굽혀주세요.
예, 이렇게. 앞으로, 손바닥을 앞으로 내미시고요. 손바닥을. 예. 손바닥을 앞으로 내미셔서 이렇게 펴주세요. 피읍이에요, 피읍. 자, 비읍 한번 해볼까? 비읍. 비읍은 피는 거죠. 피읍은 접는 거예요. 자, 평시. 예. 뭐 이런 거. 핑크 팬더 할 때 피읍이겠죠. 마지막으로 히읗. 히읗 해볼까요? 히읗은 엄지를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데 그냥 내밀면은 따봉 같잖아요. 지문자 할 때는 약간 엄지 숙여주셔요. 그래야지 좀 정확히 전달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자음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손에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최고 난이도 기역, 티귿, 피읍, 히읗입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느냐,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름도 표현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라고 해서 기본 자모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음도 좀 알아야겠죠. 모음도 되게 간단합니다. 모음은요, 자, 모음도 손가락을 앞으로 검지만 반짝 펴세요. 이게 아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가다, 기역에다가 아를 연결하면 됩니다. 나는요, 니은에다가 아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 편해졌어요. 라 한번 해볼까요? 리을에다가 아를 연결하면 되죠. 야는 두 개를 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V가 아니라 지문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야라는 글자구나 알 수 있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야를 이응이랑 붙여서 해볼게요. 이응, 야 하면 야가 되는 거죠. 자, 아, 야 했죠? 그럼 어여야 되죠. 어는요, 방향이 중요하면 상대방을 지칭해요. 하고 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나를, 예, 하고 두 개를 펴면 여가 돼요. 됐나요? 우리 처녀 한번 해볼까요? 처녀? 치읓에다가 어를 하고요. 니은에다가 여를 합니다. 그러면 처녀가 되는 거죠. 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는요, 검지손가락을, 예, 아까 아에서 반대 방향에 손등을 바깥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두 개를 피면 요가 됩니다. 예, 고등학교 할 때 고교 있죠? 한번 해볼게요. 기역, 오. 기역, 요가 되는 거죠. 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검지만 내면 우가 되고, 두 개만 내면 유가 돼요. 우유 한번 해볼까요? 이응, 우, 이응, 유가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그쵸? 이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배워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지나갔는데 까먹는다? 그럼 약간 지능검사도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는 어떻게 하느냐? 의는 검지를 가로로 해서 손등을 보여줍니다. 이는 새끼손가락을 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음하고 모음을 다 배우면 여러분들 이름 웬만한 건 다 표현이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중모음 여기 의자, 위자, 외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이름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한번 두 분 정도 이름을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 일리아 선생님, 자, 이름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리아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 이응, 이, 리을이죠. 그리고 리을이 한번 더 들어가죠.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응,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리아 선생님. 우리 이동학 소장님 한번 해볼게요. 이응, 이, 디귿, 오, 이응, 히읗, 아, 기역. 저 뒤에 오니 김다미 우리 작곡가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역, 이, 미음, 디귿, 아, 달, 리을, 미음, 이. 됐죠? 여기 있는 거 표현 금방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글로 적어도 지문자를 할 수 있으면은 수어 표현은 수십만 가지를 몰라도 전달이 가능하다. 콜라 주세요. 어떻게? 콜라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기본적인 고유명사, 이름, 기관명, 여러 가지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질의응답 받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왔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수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재밌겠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영어로 메리에 M이 있거든요. M을 어떻게 하냐면은 손가락 3개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이게 M이에요. 그러니까 폈다가 내려줘요. 접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리의 앞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이면은 왼쪽으로, 왼손이면 오른쪽 끝에서 한번 접어주세요. 메리, 그 다음 크리스마스는 앞글자가 대문자 뭐예요? C는 C 모양을 해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장식을 합니다. 드르릉. 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아셨죠? 와,
박수가 절로 나와.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한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수어로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 수어를 알려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해요. 양손을 이렇게 마주보게, 손바닥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중간 손가락으로 손바닥 가운데 못 자국을 하나씩 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지를 위로 올려주세요. 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수어예요. 이해하셨죠? 네, 크리스천이 아니래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김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